안녕하세요. 뷰티 PT 뷰티메이트 송치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물꼬랑 필러, 눈밑 필러, 앞볼 필러 세 가지 단어가 약간은 다들 많이 헷갈리고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필러를 시작한 지 한 15년 정도 되었는데요. 대부분 학회에 가면 눈밑 필러는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필러의 입자가 울퉁불퉁하게 많이 보이고 또 눈 주변이라서 굉장히 조금 위험하다는 인식, 이런 것 때문에 의사들도 서로 권하지 않는 약간 그런 부위로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요. 실제로 임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눈밑 필러, 눈물고랑 필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대부분은 수술로서 해결을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도입함으로써 어렵고 불편하게만 여겨져 왔던 눈밑 필러가 해결이 잘 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눈물꼬랑 눈밑, 앞볼, 약간은 해부학적으로도 좀 엄격하게 분리가 돼야 되는 부위인데 혼동되어 사용되어져 있고, 그래서 해부학적인 사진도 같이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느 부분을 시술을 해야 하며 왜 이런 것들이 생겼는지 그 부분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뼈도 있고 근육도 있고 지방층도 있고 그 바깥쪽에 피부가 있는데, 우리 얼굴에서 필러가 들어가는 부분은 100% 지방이 있는 부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에 있는 지방은 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다 공간이 분획이 나눠져 있습니다. 뭐 깊은 곳과 얕은 곳, 이런 부분들이 나뉘어져서 한 7, 8개의 분획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잘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얼굴의 지방 주머니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 빠지는 부위가 있고 조금 늘어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빠지는 부위는 관자, 앞볼 같은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아니고 약간 줄어들거나 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처지는 부분은 우리가 눈밑, 안구를 받치고 있는 안와에 안구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지방이 있죠. 그 지방이 앞으로 밀려 내려오거나 그 부분이 튀어나오면 그 부분을 보통은 이제 지방 재배치라는 성형수술을 해결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이 빠지는 부위는 이 앞볼 쪽에 있는 지방인데, 이 지방이 줄어들거나 아래로 처지게 되면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눈물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턱 라인 쪽의 지방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불어나고 더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얼굴의 노화의 한 진행 방향이고요. 일단 이 기본적인 것을 잘 이해하시고 나면 내 얼굴이 노화가 됐을 때 어느 부위를 채워야 되고 어느 부위를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잡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리프팅 강의를 할 때 다시 한번 이 지방 분액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자세히 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눈밑과 앞볼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인데요. 눈은 눈을 감고 뜨고 하는 근육이 있죠. 이 부분을 안윤근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눈 감는 근육이 이렇게 동그랗게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그란 근육은 얼굴에 두 부위가 있죠. 눈과 입 두 부위가 동그랗게 자리 잡고 있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근육이 있는, 눈을 감싸고 있는 이 근육은 굉장히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을 깜빡거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근육은 굉장히 얇은 피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근육의 아래쪽 부분은 피부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굳이 이렇게 얇은 피부가 있을 필요가 없죠. 약간은 두껍고 모공이 좀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앞볼 부분의 피부와 눈밑 부분의 피부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먹으면 이 앞볼 부분에 있는 지방주머니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가거나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살이 빠지게 되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 눈물고랑이라고 하는 부위에는 눈물고랑 인대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눈 밑 근육과 앞볼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인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인대를 기준으로 이 윗부분이 비어있는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방 주머니가 줄어들고 지방이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약간 내측과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부분이 비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눈물고랑 아니면 눈밑 꺼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자연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특정한 시술 후에 발생하는 2차적인 눈물고랑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이 앞볼 쪽을 이 눈물고랑이 패여 있는데 앞볼과 눈물고랑을 구분을 잘 못하고 이 앞볼 쪽에 필러를 많이 넣거나 지방을 많이 이식을 해버리면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불룩해지고 상대적으로 불룩해진 위쪽은 오히려 더 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그래서 어떤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눈물고랑, 이 부분이 있게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눈 아래쪽을 받치고 있는 지방이 튀어나왔는데 이 눈밑 지방, 안와 지방이라고도 하죠. 이 지방을 제거를 함으로써 이 근육 위쪽에 있는 지방이 완전히 제거가 돼버려서 오히려 더 꺼짐이 심해져 버리는, 그래서 두 가지는 인위적인 어떤 시술에 의해서 발생되는 눈물고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눈밑 지방, 안와 지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안구가 있고 안구가 안와 위쪽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아래를 받쳐주고 있는 지방이 눈을 움직일 때마다 약간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죠.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튀어나온 아래쪽 상대 부분은 눈물고랑 인대라는 것이 구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바로 눈물고랑 그리고 눈밑 필러가 필요한 부위가 되고, 영어로는 티어 트러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 눈물고랑과 앞볼을 잘 구분을 못 하시면 앞볼과 눈물고랑 사이에 있는 인대가 막고 있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필러를 앞볼 쪽에 넣으면 절대로 이 벽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눈물고랑이 더 심해 보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앞볼 필러를 잔뜩 넣어서 오히려 눈물고랑이 심해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의사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환자분들도 당연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못된 시술 이후에 오히려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눈물고랑이 발생되는 원리와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볼 지방이고 이 부분이 눈물고랑 인대가 구분하고 있는 부위이고 이 윗부분이 눈밑 지방이라고 했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빙하는 앞볼 지방 주머니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줄어들면서 갈라지는 부분,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바로 눈물고랑, 이렇게 발생되는 원리를 한번 이해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알륜근, 눈을 감는 근육, 이 근육의 피부와 이 눈 앞볼 쪽의 피부는 분명히 다른 부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종류의 피부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의 경계는 모든 분들이 다 생길 수밖에 없고, 이 경계선이 오히려 눈물고랑을 더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더 깊어 보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에는 근육 바로 위에 지방이 거의 없는 상태의 피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자가 굉장히 작은 필러를 사용해야 된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 다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눈밑 지방, 안와 지방이 약간 튀어나오고 이 아래쪽에 앞볼 쪽에 타 병원에서 필러를 살짝 시술한 이후에 오히려 이 부분이 더 깊어진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 부분은 눈물고랑 인대의 위쪽을 넣어야 됩니다. 이 아래쪽은 앞볼이라고 했죠. 이 위쪽을 채워줌으로써 많이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안와 지방이 튀어나옴으로써 그 아래쪽이 상대적으로 꺼진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경우 역시 아주 자연스럽게 눈밑을 필러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분 역시 눈밑 지방이 튀어나왔고 그 아래쪽에 눈물고랑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필러를 넣어서 해결을 한 사진입니다.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눈밑 필러는 너무 어렵고 부작용이 많으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눈밑 필러를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러를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넣을지 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이 되었고요. 시술 결과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술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용량을 얼만큼 넣느냐, 많이 넣어서 과해 보이는 실수, 그리고 너무 얇게 넣어서 파랗게 비쳐 보이는 실수가 있는데요. 시술 전보다 훨씬 좋아지는 결과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눈 밑 지방이 많이 튀어나와서 도저히 필러로는 해결되지 않을 정도, 이럴 경우엔 당연히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되겠죠. 많은 케이스를 하다 보니까 수술을 해야 될 케이스에서도 눈밑 필러를 했을 때 상당한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눈밑 필러만 하고 싶은데 앞볼을 갑자기 왜 하라고 하지?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림에서 보면 눈물꼬랑이라고 하는 거는 눈 밑 그리고 앞볼에 있는 지방이 아래로 처져서 생긴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눈밑을 넣고 그 아래쪽 눈물꼬랑 인대를 기준으로 그 위쪽의 눈밑과 그 아래쪽의 앞볼 지방 주머니를 같이 해결을 했을 때 완벽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볼 필러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눈밑에 들어가는 필러와 앞볼에 들어가는 필러의 입자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필러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밑 필러는 굉장히 가는 캐뉼라로 저희가 시술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눈 주변이지만 위험한 부분도 없고 상당히 많은 만족도를 얻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말고 지금 상태를 원장님들과 상의하셔서 한번 시술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